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05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빌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내다 보니까 벌써 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추석이. 네, 네. 저번 주 주말에 또 선물들 좀 돌리고 요번 주도 좀 선물을 돌리다 보면은 한 주 또 금방 갈 것 같고요. 네. 요즘은 길 엄청 막히는 것 같아요. 길 엄청 막히는 것 같고 어떻게 좀 다음 주 추석인데 경기는 어떠신가요? 하시는 경기는? 하는 경기, 돈 버는 경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 추석하고는 상관이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하시는 예, 일이. 뭐 음, 저는 다행히 음. 뭐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축하하시면 다행인 예, 거고요. 네, 네, 저도 뭐 추석하고는 뭐 물건을 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뭐라 해야 될까, 추석 되니까 아무래도 돈을 쓰게 되네요. 선물도 사야 되고 예, 또 그렇죠, 주고받고,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그렇죠. 작은 거라도 주고받고 네,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네. 받는 거보다는 주는 게 더 음, 행복한, 저는 더 행복하더라고요. 네, 음, 맞습니다. 우리 원순깨비님이 올해도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세 달. 엊그저께 징글벨 12월 달에, 그리고 뭐 새벽에 종강에서 종을 울려라 그거 하나요? 뭐 그거 몇 마리 하나요 그거를? 그렇죠. 어쨌거나 그게 엊그제 같은데, 설이라고 카페에서 또 우리 저기 사진통장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징글벨하고 또 하나를 또 보낼 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그래도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또 올해도 오면서 꾸준하게 사진 통장이 105회까지 왔다는 게 감사한 거고요. 또 네,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자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도 우리 저기 주빌리님하고 사진 공부를 30분 정도 네, 또 허심탄회하게 예, 가식 없이 꾸밈 없이 예, 있는 그대로 또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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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동안 또 궁금했던 사항들, 오늘은 예, 또 판도 이렇게 아예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예. 네, 뭐 또 궁금한 것들을 또 두세 가지 정도 시간이 되는 한 범위 내에서 네, 네, 네. 한번 네, 공부를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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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근데 저 원수 깨비님이 뭐 네. 105mm 메이크로 특집 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또 뭐 한번 그거 기회 되면 원순깨비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105mm 매크로 특집?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혹시 니콘에서 105mm 매크로 렌즈의 성능을 어, 리뷰를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105mm를? 그런 것 그거는 같은데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렌즈를 하나 갖고 오면 되는 거고, 그거를 뭐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105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렇군요. 농담이셨구나. 105에서 105mm. 105mm로 매크로 특집. 그리고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공부를 시작해 보죠. 네네. 제가 지난주에 날씨도 좋았던 데가 있었어요. 예, 하늘도 네네네. 맑고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좀 뭐 건물을 좀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건물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네네. 그냥 이렇게 가서 그 학교 건물을 찍었는데 네네. 제가 찍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난감했던 게 하늘은 되게 파랗고 맑아서 실제로 볼 예, 때는. 볼 때 그래서 이제 야 이걸 너무 좋겠다 해서 이제 음, 딱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음, 햇빛이 마침 음, 하늘은 맑고 화창했는데 음, 건물 쪽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건지 예, 알 것 그래서 같아요. 노출을 좀 올려가지고 건물을 좀 밝게 표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하늘이 또 노출 오버가 예, 되겠죠. 예, 노출 오버가 되고 하얘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 또 지금 이제 우리 카메라에 보면 예. 왜 이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펼쳐보면은 잘 보이시죠? 네. 카메라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노출 측광 예, 예, 모드. 예. 이 모드를 제가 사용을 해가지고 예, 제가 했는데 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노출 가지고 조절을 하나 음, 아니면은 이걸로 조절을 이렇게 하나 음, 이걸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복잡해지니까 네네. 이거를 도대체 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또 음, 어디서 언제 어느 때 활용을 해야 이걸 잘 음, 활용을 하는 건지 음, 그걸 좀 명쾌하게 좀 알려주시면은 주임님하고 저하고 공부할 때 이거 안 했었나요, 혹시?
아니 했는데 잘 적응이 안 돼요. 노출 측강 모드 우리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 아니 첫째 시간에 이게 설명만 이게 대충 어.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 예. 자 그러면은 네. 원론적인 네네, 얘기부터 네. 보면은 이거죠. 네. 먼저 이제 하늘이 날씨가 맑았고 네네. 좀 이따 이제 보여주셔야 될 것 네네, 같고 네. 맑았고 건물을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하늘은 맑은데 건물은 순광이 아닌 상태에서는 네네. 건물에 이제 그 햇빛이 바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좀 어두웠겠죠. 그러다 네네. 보는데 그렇다고 하늘에 노출을 맞추면 건물에는 까맣게 나오고 노출이 안 맞을 거고 그러니까 네. 건물에 노출을 맞췄더니 하늘은 노출 편차가 심하니까 파랗게 되질 않고 네. 허옇게 노출 오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그라데이션 ND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필터죠. 예, 필터를 쓰는 게 좋은 그라데이션 거고. ND죠. 위는 ND고 밑은 ND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 아, 선생님 여기 잠깐만요. 음. 제가 지금 건물을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제가 인물을 찍을 때도 스피드라이트가 없을 때는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예, 똑같은 그냥 비슷한데 그때도 그럼 그거를 필터를 그거는 좀 다르죠. 그때는 다릅니까? 그걸 찍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노출 편차가 굉장히 클 때는 그라데이션 ND 필터를 써줄 수밖에 없고 그 그라데이션 ND 필터라는 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풍경 사진이라든가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만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CPL 필터하고 그라데이션 ND 필터하고 그라데이션 ND는 우리가 필수품으로 좀 갖고 다녀야 될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풍경을 찍는 그러니까 뭐 포토샵에서 후보정으로 하지 않는 이상 네. 근데 그 후보정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노출 편차가 적당히 날 때지 네. 그게 너무 많이 벌어져 버리면은 좀 네.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예 찍을 때 이제 그런 그라데이션 ND 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은 하늘하고의 노출 편차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라데이션 ND 필터도 이제 농도별로 쭉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하면은 줄여주면서 사진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이제 측광 모드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거 하고는요? 사실은 이 측광 모드라는 것은 우리 맨 처음 주빌리님하고 공부할 때 배웠었죠.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이제 보통 평균 측광이라죠. 평가 측광, 평균 측광, 뭐 분할 측광.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파인더 안에 볼 때 그거를 뭐 32분할로 나눌 거냐, 뭐 64분할로 나눌 거냐, 뭐 8분할로 나눌 거냐 했고 그거를 전부 다 평균으로 내는 일반 그 측광 방식이고요. 이 옆에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 지금 보이시죠, 요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중앙 중점 측광을 얘기를 하겠죠. 중앙 중점 측광은 그 파인더 안에 중앙부를 보통 한 80%, 주변부를 한 20% 정도. 카메라마다 틀리고 메이커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또 어떤 카메라는 중앙을 70% 정도, 또 주변부를 30% 정도의 퍼센티지를 줘갖고 그걸 합산하는 노출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포트레이트 촬영을 한다거나 중심적인 주 피사체가 중심에 있을 때는 평균 이 평가 측광이라든가 이 분할 측광도 효율적이지만 중앙부 중점 측광도 굉장히 효율적인 측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옆에 이제 이렇게 인물을 아까 찍을 때는 이제 보통 중앙부 중점 측광이나 스포츠 측광을 쓰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렇게 갖고 오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스포츠 측광이라고 그러죠. 스포츠 측광은 이제 파인더를 봤을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건 이제 5도에서 10도 정도를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측광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건 언제 사용을 하나요? 이런 거는 이제 일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내가 정밀하게 측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역광으로 인물을 찍을 때는 태양이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노출이 안 맞거든요. 그랬을 때는 스포트 측광으로 사람의 얼굴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측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좁게. 왜냐하면 5도 정도를 측광한다 그러면 그게 500mm 정도의 화각이에요. 그러니까 망원 렌즈 정도 500mm면 얼굴을 꽉 채워서 찍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얼굴에 정확하게 측광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연극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무대 같은 사진을 찍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무용을 한다 또는 연극을 한다 그러면은
주인공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들어갔을 거고 네네. 주변은 어둡겠죠. 그렇죠. 어둡죠. 그랬을 때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 주 피사체가 될 테니까 네네네.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스포츠광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스포츠광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은 옆에 또 하이라이트, HI, 있고 섀도우 네네네. 요 기능이 또 두 가지 기능을 더 쓸 수가 있을 예, 거예요. 예, 예. 이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이라이트 측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파인더 안에 네. 노출을 보면은 가장 밝은 피사체가 있고 중간 피사체가 있고 어두운 피사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가장 밝은 피사체에다가 노출을 측광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야경 사진을 찍는데 네. 가로등이 하나가 있고 주변에 그냥 조금 상가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예.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이런 평가 측광으로 찍게 되면 네.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가장 밝은 네. 그 가로등 같은 경우는 노출이 네. 조금 오버가 될 확률이 있어요. 좀 더 밝게 찍게 번질 확률이 예, 있다라는 예, 거죠. 예, 예. 주변이 이제 네. 어둡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 예, 예. 같이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예. 그랬을 때 하이라이트 측광을 하게 되면은 가장 밝은 가로등을 중심으로 측광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정확히 나오겠지만 주변부가 이렇게 번지거나 네. 등이 번지거나 주변이 같이 나오진 않고 좀 더 깨끗한 묘사를 할 수 있죠. 네, 네.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그 다음에 되는 것 이제 같습니다. 섀도우 측광은 그 반대 근데 선생님 잠시만요. 지금 밤에 대해서 그 하이라이트 측광 음, 방식은 제가 지금 머리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낮에는 하이라이트 측광 방식은 언제 사용을 하나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두 가지예요. 예, 제가 예, 이제 예.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섀도우 측광 방식은 이제 그 반대의 개념이 반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하이라이트 측광 방식이라는 건 낮이고 밤이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고 네네네. 우리가 이제 노출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노출을 배웠잖아요. 네네. 노출을 측광을 할 때 그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같이 공존을 할 때 네. 내가 그거를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예, 예. 밝은 피사체를 주 위주로 촬영을 할 거냐. 네.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위주로 촬영을 할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카메라가 예. 대신 해주는 게 하이라이트 측광이고 섀도우 측광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난 밝은 피사체를 위주로 디테일을 올리고 네. 그걸 위주로 찍을 거야. 그러면 네. 낮이고 밤이고 하이라이트 측광 방식으로 선택해주면 얘가 노출값을 가장 밝은 쪽으로 맞춘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의 노출 피사체를 중심으로 잡고 250분의 1초에 조리개 한 8 정도가 나왔다 봤을 때 네. 여기 나오는 하이라이트 측광 방식, 여기 나오는 이 하이라이트 측광 방식을 선택을 하면 네. 대략적으로 아마 2스텝 반 정도 네. 그렇게 되면은 500, 1000, 한 1500분의 1초 정도의 노출값을 줄 거고요. 네. 조리개 네. 8에 네. 네. 똑같은 피사체인데 섀도우 측광 방식으로 쓰게 되면 아마 60분의 1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봐요. 60분의 1초나 50분의 1초 네. 네. 또는 40분의 1초 정도 두 네, 스텝 네. 반이니까 네. 그렇게 노출 편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똑같은 피사체인데도. 음, 그래서 밝은 쪽을 위주로 촬영을 할 거냐 그렇다면 하이라이트 측광 방식. 네. 그다음 섀도우 위주로 촬영, 어두운 부분을 위주로 촬영할 거냐 그럴 네. 때는 섀도우 측광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네. 이게 근데 말 그처럼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얘는 이제 어떠한 공식적인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써주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밤에 아까 야경을 찍을 때 그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하이라이트 측광 방식으로 했을 때 가로등이 네. 그거가 정확하게 측광이 되고 나머지들도 좀 덜 가로등을 위주로 찍는다 그런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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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나온다고 하는 표현이 맞고요. 근데 네. 반대로 네온 사인 아시죠? 네. 네온 사인. 네온 사인에서 하이라이트 측광 방식을 쓰게 되면 네. 네온 사인이 가장 밝다고 카메라는 인식을 하겠죠. 네. 네. 그 네온 사인 글자는 정확히 나올지 모르는데 그 주변에 네. 간판이라든가 그런 뭐 어떤 형체라든가 네. 그거 자체는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측광을 해버려요. 얘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들을 쓸 때는 항상 자기 데이터를 갖고 쓰는 건데 그래서 이 노출 값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노출이라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네. 자기가 자기의 노출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 노출 값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단순히 네. 카메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 하이라이트라든가 섀도우 측광 방식이 거기서도 뚜렷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노출 값을 알고 있다면 굳이 하이라이트나 섀도우 측광 방식을 카메라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조금 더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 때 흑백 사진을 찍을 때요. 네. 네. 네.
보통 이렇게 어둡고 밝은 부분 중간 계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보통은 네거티브 필름. 네. 흑백은 이제 네거티브죠.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 네거티브 음하니까 양화가 아니고 그건 네거티브 필름일 때는 보통 노출을 어느 쪽에다가 재냐 하면은 안부 쪽에 돼요. 섀도우 쪽에. 네. 섀도우 쪽에다 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냈을 때보다는 노출 오버가 되겠죠. 그 대신에 현상을 할 때 현상을 좀 줄여주거든요. 현상 시간을. 예, 예. 현상 시간을 좀 줄여주면서 중간 농도하고 하이라이트 부분의 디테일을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네, 그러네요. 시간들로 지금 이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러지 고급 강좌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지금 초보로서 배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까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측광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카메라가 3개가 있고 어떤 카메라 4개 거기에 하이라이트, 섀도우, 측광 방식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측광 방식이라는 것은 좀 더 덧붙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측광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거 노출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했을 때 이 예. 측광 방식을 내가 선택해서 쓴다는 얘기죠. 내가. 이거는 어디까지는 정해진 게 아니라. 카메라가 예. 찍어주는 범위를 얘네들은 그걸 만들어준 거죠. 네. 만들어준 거를 내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는 스포트 측광을 써야 되겠다. 음.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역광일 때는 스포트 측광을 써야 된다. 네.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음. 가까이 다가가서 노출을 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스포츠 측광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카메라 스포츠 측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카메라는 역광일 때 못 찍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내가 다가가서 얼굴에다가 노출을 측광을 하고 오면 되는 거죠. 예. 자기 카메라의 측광 방식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은 그 평가 측광이나 네. 평가 분할 측광 말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네. 평균 측광, 분할 측광 뭐 이런 측광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그걸로 전부 다 찍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게 가장 실수를 할 확률은 초보자들이 네. 할 확률은 적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그게 만능의 측광 방식이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네. 예전에 필름 카메라 쓸 때는 보통 중앙부 중점 측광이 가장 많이 썼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설명한 게 주빌리님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네. 이게 우리 같은 이제 아마추어 또 초보자들이 네네. 사진을 이제 주로 찍을 때 음. 뭐 풍경을 주로 찍고 또 인물을 찍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자꾸 내가 찍으려는 대상이 뭐 풍경이든 뭐든 이게 자꾸 어둡게 나오고 이랬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필터를 쓰는 게 하늘하고 주피사체하고 네. 노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예. 그라데이션 필터 같은 거를 걸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음. 그리고 만약에 인물 같은 경우는 그 필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것도 써도 그거 돼요. 써도 되죠. 인물도요. 네네. 근데 이제 인물을 찍을 때 과연 예. 그렇게 하늘을 예. 늘 정도면 과연 예. 인물이 얼마나 질까라는 거죠. 굉장히 작다란 얘기겠죠. 그러네요. 보통 인물 사진을 찍는다라는 개념들은 그렇게 작게 찍을 수도 있지만 아니 단체 사진이면은 또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단체 수도 사진. 있어요. 예. 네네. 그때는 그 그렇게 필터를 되면, 쓰는 게 써도 돼요. 좋고. 네네, 써도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할 때는 적극적인 방식,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방식,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답일 확률들이 큰 거예요. 네. 예. 사진 교과서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거기서 이제 응용을 해서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응용하는 방법은 나중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 네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분이 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ND, CPL, 크로스 필터 같이 한 번씩 쓰는 필터는 저랑 해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규님. ND, CPL, 크로스 필터 또는 UV 모든 필터는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좋은 필터를 사셔야 돼요. 그 좋은 필터라는 개념, 비싼 필터, 뭐 굉장히 탑의 비싼 필터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필터들이 분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 네. 싼 제품들은 그게 광학유리가 아니라 네. 그냥 일반 유리예요. 그래서 투과율이라든가 반사율 네.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엉망으로 나오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의 묘사력을 저하를 시키죠.
그렇군요. 그래서 ND든 CPL이든 크로스든 저렴한 제품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 무슨 필터 거치도 뭐 10몇만 원씩 넘는 거 네. 그것만이 그러면 다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뭐 겐코, 호야, 뭐 벤노 네. 이런 류의 우리가 흔히 듣는 필터들 네네네. 그런 필터들은 분량이 안 나오죠. 아, 그 그런 정도. 필터에서 사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가격들이 네. 만별이니까 제가 아마 그 필터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들이 사진 통장에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뭐 보통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필터들이 뭐 벤노도 있고 니시 필터라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호야 쪽, 어. 겐코 쪽. 그다음에 이제 BW도 있지만 그건 이제 고가일 거고. 아, 그다음에 고가, 예. 또 하나는 이제 메이커에서 나오는 필터들이 있겠죠. 네네네. 그런 필터들은 불량이 날 확률이 없다. 그거 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아, 예,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분한테 이제 아, 저도 덩달아 그런가요?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예, 같은 지금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같이 저도, 공부하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 예, 뭐 또 저기 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카페에서는 푸른산입니다. 아, 네, 푸른산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원숭깨비님, 콜로라도님 뭐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네, 가지는 뭐냐면은 네, 또 궁금하신 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 뭡니까? 무슨 사진이라고 자연 사진만 찍다가 자연, 예, 네, 예, 요즘은 또 이렇게 인물 사진에 제가 좀 꽂혀가지고 인물을 찍는데 인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인물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바로 또 얼마 있어서 또 막 고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좀 너무 힘들어요. 또 그래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도 힘들어하고 인물도 계속 서 있으니까 힘들다 했으면 땡볕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미안하다 보니까 제가 잘 찍으면 한 네네. 방에 그냥 딱 찍고 그다음 이렇게 딱 찍고 뭐 사진 우리가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딱 찍고 나서 딱 보면은 이 모니터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제가 막 노출을 조절하고 또 뭐 심도도 막 조절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모델은 그동안에 얼굴이 또 바뀌어 있어요, 각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막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찍을 때 제가 고민을 한 게 뭐냐, 한 번 찍을 때 이게 노출도 이게 여러 번 다다다닥 여러 가지 변형해서 찍고 그 뭐 브라켓팅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만들어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복사를 해왔어요. 이거를 사진에 카메라 렌즈 쪽에 예,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뭐 브라켓팅이라고 그러는데 이 브라켓팅을 봤는데 이게 잘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뭐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뭐 어디다가 맞춰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요 부분도 좀 궁금하고 노출 브라켓팅. 예, 노출 네. 브라켓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게 좀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 때는 노출 브라켓팅을 대체적으로 수동으로 했었어요. 아, 수동이요? 내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네네네. 250분의 1초에 조리개 8이다 그러면 네. 250분의 1초에 8로 하나 찍고 네. 그 다음에 5.6으로 하나 찍고 11로 하나 찍고 한 스텝씩 예를 들어서 바로 움직여가지고 딱딱딱딱 예. 해갖고 딱딱해서. 그거 노출 브라켓팅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정의라기까지는 좀 너무 거창하고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네. 적정 노출을 기준으로 노출 과 부족을 앞뒤로 몇 스톱씩 몇 장을 찍을 거냐. 그래갖고 노출을 다양하게 왜냐하면 신이 아니고 네. 내가 정말로 큰 경험이 아니다. 카메라의 노출계가 100% 네.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네. 노출이 정확하다고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지금 아까 그 말이 네. 사실은 맞는 말씀이세요. 처음에 네. 사진을 찍는데 네. 초점 맞추랴 노출 맞추랴 뭐 심도 조정하려면 조리개 조정하랴 그런 걸 다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선수가 아니니까. 네. 그럴 때는 노출만이라도 네. 이걸 찍고 또 야, 노출이 맞나 안 맞나 보기 전에 네. 노출만이라도 브라켓팅을 실행을 해갖고 나중에 고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그 의도 때문에 지금 그렇죠.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고맙게도 디지털 카메라는 노출 브라켓팅이라는 개념, 그 기능이 메뉴에 거의 다 거의 95% 이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조작할 수 있는 네. 렌즈가 교환이 되는 카메라들이라면 네, 미러리스건 네. DSLR이건 거의 다 네. 있다고 거의 뭐 100% 똑딱이 빼놓고 거의 100% 네, 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똑딱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조작 방법은 카메라마다 틀리겠죠. 네. 조작 방법은 틀릴 수가 있어요. 니콘 다르고 캐논이 틀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동 브라켓팅 해갖고 오프 0.3, 0.7, 1.0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거는 니콘 1.7, 1.7, 2.0 이거는 뭐냐면 0.3스톱씩 또는 2분의 1스톱씩 네. 한 스톱씩 한 스톱씩. 노출을 과부족을 시킬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보통 뭐 한 스텝으로 하겠다. 예.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1.0 예. 에다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예.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몇 장을 찍을래 너? 예, 예, 예. 보통 앞 다이얼로 돌리고 뒷 다이얼로 돌릴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예, 카메라마다 네, 네. 작동 방법은 틀리지만 네.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노출의 폭을 네. 몇 스톱으로 할래? 아, 너 한 스톱이냐? 0.3 스톱으로 할래? 2분의 1 스톱으로 할래? 너 한 스톱으로 할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난 0.5 스톱으로 할래. 예.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그럼 몇 장 찍을 거야? 아, 예. 그러면은 난 3장을 찍을 거야. 또는 5장을 찍을 거야. 네. 7장을 찍을 거야. 이렇게 홀수로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적정 노출이 있고 네, 네, 앞뒤로 그렇죠. 한 장씩 또는 2장씩을 찍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스톱씩 네. 3장으로 찍을래. 네. 그럼 그렇게 세팅을 하면 어허. 촬영을 할 때 네. 조리개 우선으로 많이 쓰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250분의 1초에 뭐 조리개가 8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얘가 조리개 우선이니까 조리개 8은 고정을 시켜 놓을 거고 네, 예, 예. 250분의 1초로 한 장을 찍고 네. 그 다음에 125분의 1초로 한 장을 찍고 그 다음에 아. 500분의 1초로 한 장을 찍겠죠. 자동으로 뜨르륵 예, 예, 찍겠죠. 예,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중에서 내가 셀렉트를 해갖고 노출이 맞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포디랑 같이 방송을 할 때 예, 예, 예. 포디가 이제 자주 그 말을 했죠. 노출이 어렵다 그러면 네. 반 스톱씩 해갖고 반 스톱씩. 그냥 7장 갈겨버려라. 그러면 노출 걸리는 게 있다. 그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노출 브라켓팅이란 개념은 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노출에서. 그게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쓸 때 중요하다 그러면은 예전 필름 시절 때도 노출 브라켓팅을 많이 했어요. 아, 그다음 필름 시절 때 AF화가 되면서 카메라가 네. 이제 필름을 쓰지만 자동화가 된 카메라들이 네. 88년, 85년 이후 애들 쭉 나왔거든요. 네, 그때는 예, 이제 카메라에 노출 브라켓팅 기능들이 데이터 백이라든가 카메라 자체에 포함이 됐었죠. 그게 없을 때는 수동으로 했었고. 네, 네. 그래서 노출 브라켓팅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음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처럼 사진을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전문가든 전문가들도 브라켓팅 해요. 브라켓팅, 그러니까 저도 브라켓팅을 하고. 하는 습관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저는 하는 습관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또 우리가 돈 문제에 있어서도 네. 필름일 때도 했거든요. 근데 디지털은 또 필름값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요한 피사체를 놓치는 것보다 필름 예, 예. 시절 때 브라켓팅을 해서 필름값을 더 날려도 예, 예. 그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야, 그렇구나. 참. 그래서 보통 브라켓팅은 저는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음. 추천을 해요. 이야, 오늘 저는 보통 0.5스텝씩 자신 있다 그러면 0.5스텝씩 그러니까 반 스텝씩 반 스톱 3장이나 세 장. 5장 하고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출 편차가 이렇게 크질 않다. 안타.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네. 한 스텝씩 3장 정도 찍고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정밀하게 내가 노출을 고르내고 싶다 그러면 네. 0.5스텝 반 스텝씩 5장을 찍고 네네네. 그냥 뭐 그 편차가 이렇게 크지 않고 이거 무난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스텝씩 3장을 찍고요.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카메라가 해주니까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그 기능은 쓰라고 네. 있는 거니까 네, 당연히 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음. 아, 참 많이 이거 사진의 이런 습관, 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습관, 잘못된 그러니까 인식. 제가 저번에하고 네. 저번 주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네. 이런 거죠. 좀 저랑 같이 수업을 물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은 더 자세하게 사진들을 이렇게 모니터에서 같이 보면서 이럴 때 네네. 이렇게 하자 그런 거 없고 지금 이제 말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어쨌거나 이렇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걸 행하냐 안 행하냐가 굉장히 실천을 하냐 안 하냐가 네, 굉장히 예, 큰 예, 차이가 네. 벌어진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또 한기훈님이 아까 이제 필터 물어보셨던 분인데 구경이 크면 저렴한 필터 쓰면 화질 저하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군요. 아 이게 구경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 필터에 쓰는 그 유리가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그게 굴절률이 있고 분산율이 있는 광학 유리를 써야 돼요. 우리가 렌즈를 만드는 유리로 필터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사면 매장에서 주는 싸구려 필터들은 네네. 그냥 일반 유리예요. 아, 일반 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불량이 나와요. 안 끼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예예. 그렇군. 그거는 끼게 되면은 해상력 저하뿐만 아니라 주변비 묘사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앞에다가 유리창 하나 대고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요. 그거는 광학 유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 유리예요. 우리 야, 일반 유리. 그러면 그거 끼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내가 아. 누누이 말하잖아요. 4D가 또 누누이 말했잖아요. 예.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렌즈에다가 1,000원짜리나 네. 3,000원짜리 필터 끼면 안 되겠죠. 야, 안 끼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말씀을 음. 자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왜요?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음. 또 까먹어. 왜냐면은 카메라 살 때 그 사람들이 주니까 그래도 그러면서 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너나 쓰세요. 아, 그렇구나. 그 저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야, 오늘 우리 그 한규님한테 너무 감사하네. 그냥 음.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저기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오늘 31분 30분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네. 너무 벌써. 아 그러면 한 아니, 1, 2분만 네. 그거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사진통장 생방송을 8시에서 8시 반 이렇게 8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고 8시 반쯤 끝나잖아요. 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이제 퇴근 시간이라 네. 보고 싶은데 조금 그런데 좀 늦춰주면 안 되겠냐.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10시에 만약에 이 방송을 하게 되면 네.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괜찮은지 8시 하는 게 괜찮은지 10시 하는 게 괜찮은지 네. 어느 게 더 편한지 왜냐하면 참여도가 높으면은 저희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올려주시면 10시 10시. 한 표 일단은 10시 한 표. 10시가 아무래도 좀 편하시겠죠. 저분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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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저분도 10시. 막강한데 10시가 아. 막강한데요. 그러면 야. 우리가 예. 조금 더 그러네요. 아, 유튜브가. 저분은 겹치니까 퇴근 시간이 겹쳐서. 아니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10시가 좋다는 얘기. 왜냐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는 분들이 방송 시간을 꼭 10시는 아니더라도 좀 음, 늦추면 안 되겠냐. 퇴근 시간이랑 겹치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 하고 싶다 예, 이런 예. 얘기들이 많으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10월 1일부터 네. 10시에 진행을 할까요? 주빌리님 어떠세요? 뭐 괜찮. 일단 다음 주가 추석. 다음 주는 한 주를 추석. 쉬어야 되겠죠. 예, 쉬고, 명절이라 예, 제가 쉬고. 월요일 하는데 예. 그러고 10시. 나서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요 다음 주는 저희가 추석이 껴 있어서 네. 방송을 한 주 쉬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잠시만요. 10월 9월 10월 1일이네요. 네, 1일 하고 10월 1일이 월요일 날 아마 방송을 큰 일이 없으면 할 텐데 네. 그때부터 그러면 한번 10시에 한번 해보는 걸 하죠. 한번 해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정확한 공지사항은 저희가 포토 아카데미 153 거기 항상 네. 그 다음 주에 할 게 방송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한다라는 네, 공지사항이 네, 항상 올라가니까 거기에다가 좀 공지를 하고 참고하실 수 있게 다시 올려놓을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두 가지를 공부했네요. 네,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빨리 가시죠. 자동 브라켓팅이란 개념하고 노출 모드. 예.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방송의 제목이 네. 자동 브라켓팅 기능을 활용 그거로 제목을 좀 내보내야 되겠네요. 네. 노출 모드는 일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예. 그게 뭐 방송 제목은 뭐 어쨌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주빌리님하고 또 30분 정도 궁금한 것들 물어봤고 이 궁금한 사항이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좀 만약에 늦춰서 10시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갖고요. 아까 저기 한규님이 물어보신 것 것처럼 네, 너무 그런 도움됐어요. 질문들을 해주시면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죠. 가능한 한 그거에 대한 답변들 또 소통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로 아마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추석 다음 주에 추석입니다. 또 고향이 이쪽이 아니시고 또 내려가셔야 될 분들도 계실 예, 거고 예. 또 민족의 또 이동이 굉장히
대이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왔다 갔다 고향 가시는 길 또 돌아오시는 길 사고 없이 무사히 또 건강하게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잘 지내시고 10월 그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구였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